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떠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말없이 멀어지는 사람들, 예고 없이 끊긴 인연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다가 결국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운이나 타고난 성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머물러야 할 인연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습관 때문에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방송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복이 없다면 이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복을 조용히 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고 거리감이 생기며 결국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왜 떠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절대 이유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조용히 실금이 가고 그 균열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는 겁니다. 그 작은 실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오늘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자그마한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던 서미경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늘 성실하고 인정받던 디자이너였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친절했고 거래처에도 늘 성의 있게 대응했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입사한 직원은 3개월도 못 버티고 떠나고 친하게 지낸다던 동료들도 연락이 점점 끊겼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그걸 몰랐습니다. 요즘 애들이 인내심이 없어. 다들 자기 사정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후배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나며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선배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꾸 쌓이면 숨이 막히거든요. 그 메모는 서미경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소 편하다는 이유로 쉴 새 없이 조언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과하게 간섭했던 행동들이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누군가에겐 부담이고 감정의 침범이었더라고요. 이처럼 인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내 안의 5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 말투와 표현 습관. 둘째, 비교하고 판단하는 태도. 셋째, 에너지 소모형 인간이 되는 방식. 넷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 다섯째,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붙잡는 선택. 오늘 방송은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여러분의 인복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인복은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사람은 끌려오기도 하고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바꿔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인복을 갉아먹는 원인, 바로 말투와 표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공통점은 말투와 표현 습관입니다. 말은 곧 사람의 얼굴이고 관계의 첫인상이자 지속적인 에너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은 늘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이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말투 하나로 사람을 잃고 결국 인복이 끊기게 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소형 카페를 운영하던 이도영 씨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꾸준히 오는데 단골은 거의 없고 직원은 한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바뀌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늘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줘요. 내가 틀린 말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말이 틀리냐, 맞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리느냐였습니다. 이도영 씨는 손님이 늦게 와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했고, 직원이 실수하면 아니, 이걸 또 이렇게 했네. 생각 좀 하면서 하자. 라는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그는 그저 자연스럽게 말했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은 늘 지적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 하나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장님 말에 상처받은 적 많았어요.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위축되면서 일했어요. 그제야 이도영 씨는 말투라는 것이 말의 내용만큼이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의식적으로 말을 한 박자 늦게, 부드럽게, 그리고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대신,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했네.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달라지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상대를 지적하지 않아도 지혜롭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따뜻한 포장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 여러분의 말투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야. 진심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복을 부르는 말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배려하는 어조. 둘째, 지적이 아니라 제안하는 방식. 셋째, 칭찬은 즉시, 지적은 부드럽게. 예를 들어, 같은 실수라도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사람은 말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의 느낌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그 느낌이 쌓여 사람을 끌어당기거나 조용히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비교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어떻게 인복을 깎아먹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복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거리를 좁히거나 멀리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기준이 우리 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걔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좀 부족하지 않아? 그 사람도 착하긴 한데 뭔가 깊이가 없어. 이런 말들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다음은 자신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인 윤수진 씨는 이런 태도 때문에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용히 끊겨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늘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걔는 아직도 정규직 못 구했대.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방황을 해? 요즘 그 사람 SNS 보면 되게 과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녀는 그런 말을 친구들과 나누며 그냥 소소한 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에서 말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눈빛이 조심스러워지더니 결국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항상 맞는 말을 해. 근데 같이 있으면 나도 언젠가 너한테 평가당할까봐 긴장하게 돼. 그 말은 윤수진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친구를 깎아내릴 의도로 말한 적이 없었지만 그 말들 속에 늘 판단의 기운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가 평가당하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게 됩니다. 특히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결국 나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비교의 태도를 견물생심이라고 말합니다.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판단이 따르고 판단이 따르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관계의 파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 비교의 언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나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해도 상대는 그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아니라 느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존중받고 있다는 무언의 느낌에서 나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세 번째 인복을 깎는 원인, 에너지 소모형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복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 즉 에너지 소모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난 뒤 왠지 모르게 지쳐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꼭 틀리거나 무례하지 않더라도 말의 무게나 내용 혹은 반복되는 패턴이 상대방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경남 창원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주부로 살아가는 정윤아 씨의 사례입니다. 윤아 씨는 언제나 밝은 성격이었고 사교적이며 마을 엄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도 자신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개월이 지나면 늘 주변에 사람이 줄었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바쁜가 보다.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없나 보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까운 이웃 한 명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섭섭하게 듣지 말고 들어요. 사람들이 유나 씨랑 대화하면 자꾸 기가 빨린다고 해요. 늘 고민 상담, 늘 하소연, 늘 힘든 얘기니까 듣다 보면 내 얘기를 꺼낼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정윤아 씨에게 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자주 꺼냈고
조언을 구했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반복될수록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심리적인 피로를 안겨주는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소모형 사람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항상 나 중심의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좀 도와줘. 내가 어제 또 잠을 못 자서 말이지.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도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졌어. 너는 어때? 요즘은 너 이야기도 궁금했어. 어떻게 지내? 즉 상대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내 이야기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정윤아 씨는 그날 이후 대화의 중심에서 상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말한 내용 중 몇 퍼센트가 자기 이야기였는지 기록하며 돌아보기도 했고 상대의 표정과 반응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서서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은 듣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복은 말의 양이나 사교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 그 감정이 다음 만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내고만 있지는 않나요? 혹은 상대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고 계신가요? 인복은 사람을 끌어오는 능력이 아니라 머물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함께 있을 때 편하다는 인상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감정의 불균형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복을 없애는 원인은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인간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서로에게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을 때 관계는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불편함을 만들고 결국에는 서서히 무너지고 맙니다. 경북 구미에서 자수공방을 운영하던 정하윤 씨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고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신의 일정을 미뤄서라도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금방 사라졌고 정하윤 씨는 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왜 다들 떠나지? 그녀는 자신이 인복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윤아, 너무 고마운데 너한테 뭔가 부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보다 부담이 커져. 도와주고 나면 넌 늘 지쳐 보이니까 오히려 내 입장이 난처해져. 그 말을 들은 후 정하윤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늘 도와주고 들어주고 맞춰주면서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절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나만 주고 있다면 상대는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위축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서서히 회피로 바뀌고 결국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도 그 관계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무뎌집니다. 그 결과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버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가 아니라 배려에서 출발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조차도 지속 가능하려면 내 감정을 돌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하윤 씨는 그 후 사람들을 도울 때 자신에게 한 번씩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걸 하고 나서 나는 괜찮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행동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았고 도움을 줄 때도 이 부분은 오늘 안에 어렵고 내일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 안에서 자신을 소진하고 계시진 않나요? 관계는 균형이 있을 때 오래 지속됩니다. 그 균형은 상대방의 요구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먼저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선을 지킬 줄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실수,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함께하는 5번째 인복 소멸의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인복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과 감정의 기복, 그리고 인복의 흐름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관계는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예쁘게 가꿔야 할 꽃과 나무도 있지만 가끔은 잡초 같은 인연도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잡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해버리면 결국 그 인연은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마저 막아버리는 벽이 되고 맙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인천에서 대학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한채린 씨의 이야기입니다. 채린 씨는 늘 사람을 좋아했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대학 동창, 심지어 예전에 알던 지인까지 가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그녀는 늘 마음이 불편했고 자꾸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힘든 일 있을 때만 연락하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동료는 겉으로는 웃지만 기회만 생기면 뒤에서 험담을 하며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채린 씨의 약점을 들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채린 씨는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고 다들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진짜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조용히 멀어졌고 오히려 자꾸 상처 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고 끝맺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끊지 않으면 필요한 관계가 들어올 공간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인복이란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옵니다. 그 자리를 상처 주는 사람으로 채워두면
진짜 좋은 사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맺을 인연은 맺고 끊을 인연은 끊어야 복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운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는 겁니다. 한채린 씨는 결국 마음을 정리하고 몇몇 인연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평온해졌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은 없나요? 늘 지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놓지 못하는 관계. 그 인연이 여러분의 인복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충실한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등을 돌리는 선택이 진짜 인복을 불러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무리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원인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인복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마음속에 새겨드리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왜 인복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붙잡고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복을 막고 있었던 5가지 중요한 원인을 차근차근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무심코 쓰는 말투와 표현 습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비교하고 판단하는 태도.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시선이 결국 나를 향한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셋째, 상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에너지 소모형 대화.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나의 이야기보다 상대의 여백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 관계는 무너진다는 사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째,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놓지 못하는 실수.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요. 이 5가지는 그냥 관계의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복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는지, 나는 누구를 평가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혹은 빼앗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만 계속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지 못하고 곁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들에 하나씩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이 편한 사람, 감정이 안정되는 사람, 지나친 비교 없이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균형 있게 관계를 주고받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점검을 통해 내 안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슬픔이 남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자리는 복이 들어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정돈할 때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짜 사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